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저번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과 이에 알맞는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금융용어까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 및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자면 현재 치솟는 금리에 대출자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출 갈아타기 등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대환대출에 대해 관심이 많이 몰리곤 합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금리를 연사에서 7%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의 시중금리도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20일 기준 연 4.330에서 7.140% 수준으로 연 7%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에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8%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690에서 5.681%로 6%선에 근접했으며 작년 말과 비교하면 상단이 0.6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한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 상승세도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771에서 5.510%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하단이 0.271%포인트, 상단이 0.790%포인트 뛰어오른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젊은 대출자들이 처음 겪게 되는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 상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원리금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 중 하나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대표적인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 중인 대출에 대해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소득 상승, 신용점수 상향, 도체 감소의 사유로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차주들은 이미 최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금리보다 높지만 금리를 고정해 놓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미래 어느 시점부터는 고정금리 대출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대출을 갈아타기로 결정을 했다면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남은 대출 기간과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을 잘 따져봐야 하니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보다 금리 비교 전문업체의 전문가와 함께 대출 갈아타기의 대환대출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는 차주라면 오는 9월 신청 접수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민생안정 정책 중 하나인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소득과 주택가격 등의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런 뉴스들만 보더라도 금리 이야기와 빠질 수 없는 것이 금융용어들입니다. 금융에 관심이 많거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인 분들 중에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 또한 현재 대환대출 이외에도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LTV입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나의 대출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다음은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DSR인데요. DSR은 채무 변제율이며 한 나라의 연간 채무 변제율과 연간 수출 총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희망자가 상환해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더한 후 연소득으로 백분율한 부채 상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용어는 DTI입니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수입으로 임의하여 금융상품의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에 대한 지식이 어렵더라도 하나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대환대출 등 금융상품에 진행을 할 수 있으니 더욱 궁금한 정보는 나이스뱅크 블로그나 카페에 오셔서 많은 정보 알아가시길 바라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